바른경제TV 유튜브 1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 참여는 2월 3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수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는 게임스탑은 60%대 폭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대신에 금융주들의 흐름이 좋았고요. 항공주들 역시도 상승률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관련 종목들 아마존과 알파벳도 시간 외에서 지금 실적을 발표를 해줬는데요.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도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크게 출발을 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코로나19 상황은 좋지가 못합니다.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467명입니다. 오늘은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더 신경 쓰는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여전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이 지금 더 좋습니다. 0.86% 올라주면서 3,123선을 지나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강부하권에서 거래가 됩니다. 96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도 0.59% 오름세 나타내주면서 424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572종목이 오르고 있고 250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864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396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14억 원, 개인은 401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기관은 물량을 덜어냅니다. 1216억 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91억 원, 기관은 72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만 1,748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빨간불을 켜낸 종목이 더 많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은 중국 우시에 테크센터를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현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주가도 1.87%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시초만 해도 지금 10위 자리엔 카카오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기아차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12.79% 급등세를 나타내주면서 10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카와 거기에 미국의 1월 판매량이 현대차를 또 뛰어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지금 주가는 굉장히 잘 달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도 국내외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지금은 3%대 상승률을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아차가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기아차 관련 종목들도 잘 가고 있습니다. 애플카 소식 방금 전에 전해드렸듯이 그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화신과 상신 브레이크, 동원금속, 해성 DS 모두 잘 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종목의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 먼저 살펴보시면요. 윗꼬리를 달면서 양복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21.67% 올라주면서 5,84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신 브레이크도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20%대 상승률이 나타나줍니다. 지금 5,850원, 3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동원금속의 주가도 살펴보시면요. 13%대 급등세가 나타납니다. 1,3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해성 DS까지 살펴보시면 9%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봉을 형성하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공매도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모두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 HLB 역시도 파란불을 켜내주고 있는데요. CJ는 오늘 2.49% 올라주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이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돌면서 주가도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4,300원 올라주면서 17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애플카 소식은 감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인텍의 주가가 지금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인텍의 주가를 보시면요. 지금 12%대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조금 빠지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애플카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뉴인텍은 현대 기아차에 전기차와 수소차에 들어가는 커패시터 물량의 100%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입니다. 이어서 동양파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파일은 PHC 파일 가격의 상승 영향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1%대 상승률이 나타나주면서 4,58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은 키네마스터입니다. 키네마스터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가득 올라주면서 장대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률은 29.98%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키네마스터는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대 몸값이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입찰은 4달 중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틱톡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라는 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스틱스입니다. 요즘에 새내기 주들의 흐름이 좋은데요. 오늘 상장 첫날 따상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인 30% 가득 채워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장대 양봉을 가득 채워서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26,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공모가 대비 2배인 2만 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후에 상한가로 직행을 한 모습입니다. 2011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카이스트의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창립한 로봇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 최초로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인 휴보를 개발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업종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오늘 특히 잘 가고 있는 업종은 운수 장비 업종입니다. 5%대 상승률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운수 창고와 건설업, 유통업, 기계, 증권 등의 업종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IT 부품과 소프트웨어, 운송 장비 부품, 종이 목재, IT 하드웨어에서는 전거래보다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통과 기타 서비스, 제약, 섬유 의류, 기타 제조에서는 전거래보다 하락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는지 상위 3개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은 LG화학과 SK하이닉스, NC소프트를 장바구니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삼성전자 우선주는 덜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저희가 할 말이 좀 있죠. 아, 네, 뭐 많죠. 네, 할 말이. 많죠. 네. 굉장히 많죠. 네. 특히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10만 구독자 이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까지죠. 네, 오늘이 이제 촉박합니다. 마감이죠. 네, 마감입니다. 네, 보통 이런 것들 하면은 사실 처음에는 지지부진하다가 마지막에 몰리잖아요. 네. 네, 저희가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참여를 좀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아니 뭐 특별히 준비한 건 아닌데요. 네. 항상 준비된 뭔가- 자세시니까요. 네? 아, 네. 10만 구독자 여러분, 바로 함께해요. 함께해요. 네. 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께 정말 기쁜 상품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요. 네. 네. 추첨도 저희가 직접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댓글 어필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종관님. 댓글을 네. 댓글 보셨나요? 댓글을 제가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여러분들이 안 달면은 저라도 달도록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댓글 달아주셔서 사소한 거라도 맞아. 사소한 거로 사소한 거라도 달아주셔도 돼요.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이제 고지를 할 때 뭐 매수가 비중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 때문에 또 댓글 달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좀 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 안 달아주셔도 되고요. 정말 사소한 거라도 뭐 송범선 전문가님 잘생겼다 이런 거 달아주셔도 되니까 네. 많이 좀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댓글 어필까지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또 시장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한국판 반공매도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임스탑발 이 운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의 주가가 이에 힘입어서 오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셀트리온이 원래 이제 버스 어제도 그렇고 버스 네. 이렇게 다니면서 좀 끌어올릴 것이다. 우리도 K 스트리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의견들이 최근에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일단은 그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공매도 비중이 시가총액 대비 130%나 됐었어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주주들이 계속 이렇게 뭐 끌어올리자, 우리도 게임스탑처럼 만들자 했는데 여기서 공매도 비중이 5%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보니까 롯데관광개발이 시가총액 대비 6.77%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도 5%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공매도가 이제 사람들이 불만도 많은데 사실 시가총액 대비로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그 미국의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던 거예요. 네, 그 시가총액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게임스탑이 이제 그렇게 우리보다 그 그렇죠. 셀트리온보다 낮아요. 네. 그러니까 게임스탑은 17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셀트리온은 48조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시가총액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 끌어올리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만큼 자금도 더 많아야 되고 더 많이 모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또 공매도 비중이 낮다 보니까 확 끌어올려도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을 볼 그 금액 자체는 전체 덩어리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에 지금 너무너무 많이 시달려서일까요? 이 셀트리온 주주들이 미국의 나스닥으로 이전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저도 그게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이미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뭐 DR 해가지고 ADR 뭐 해서 다른 나라들이 이게 상장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네. 뭐 중국 원양자원 옛날 뭐 상장 폐지 되기도 했지만 뭐 근데 많이 상장 폐지 됐는데 어쨌든 많습니다. 뭔가 지금 뭐 CKH라던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아직도 상장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냥 외국에 상장하는 거는 저는 그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왜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공매도 비중이 뭐 그렇게까지 높은 편은 아니고 미국에 비해서는 우리로서 봤을 때 높지만 자 그래서 또 시가총액도 워낙에 크다 보니까 뭐 K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100% 끌어올릴 수 있다 공매도를 박살낼 수 있다 이런 장담이 안 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스닥의 뭐 상장 이전을 추진위원회가 셀트리온 소액 주주들이 발족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는 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추진위원회, 나스닥 이전 위원회를 발족했지만, 이거 양건이 통과가 돼야 돼요. 주주총회에서. 그렇죠. 예. 결국은 회사를 움직이는 정책을 움직이는 거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주인들이 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네. 자, 근데 이게 아무래도 소액 주주다 보니까 이게 100% 확실한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판별을 해봐야 되고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 셀트리온 주주들이 똘똘 뭉쳐서 네, 맞아요. 네. 3월에 이제 곧 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시 공매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을까? 맞서 싸우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 우선 과제가 그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셀트리온 주주들이 공매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관건이겠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 딱 한 번 하고 네. 그 다음에 포기해버리면 네. 도루묵이에요. 맞아요. 네, 뭐든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게임스탑이 처음에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와 우리가 박수치고 막 대단하다 이러다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폭락을 맞아요. 했어요. 또. 폭락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 게임스탑 주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72%나 폭락했습니다. 야 이거는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테슬라보다도 게임스탑이 더 거래량이 높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한 달 새에 더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차트 보니까 충격적이네요, 정말. 네, 근데 이제 뭐 많이 오르고 거래량도 더 많았는데 개인 네. 투자들이 많이 했는데 자 그런데도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진짜 거의 망한 거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주당 50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네, 주당 맞아요. 500달러 갔는데 이게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72% 80% 가까이 손실이 난 거고 단기성 테마로 오른 셈이 돼버려가지고 지속성이 부족한 건데 셀트리온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안 되죠. 그냥 처음에 반짝 올랐다가 떨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이 게임스탑도 그렇고 요즘 서학개미들이 이 고민이 많아졌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뉴스 나왔는데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사임을 표명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아마존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아마존, 테슬라, 뭐 게임스탑 이런 거 많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세운 거지만 네. 물론 아더라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애플도 스티브 잡스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주가 더 올랐어요. 애플 주가가. 하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아마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지만 그래도 시스템이 완벽히 돼 있으면 괜찮을 거로 보고 있고요. 자, 어쨌든 게임스탑 이걸로 해서 지금 지속성이 부족한데 우리나라는 셀트리온이 진짜 똘똘 뭉쳐서 초반에만 잠깐 올리는 게 아니라 후반까지 꾸준히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이 공매도 정책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나요? 그게 3월 16일 날 네. 공매도가 이제 중지됐던 게 다시 부활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자, 근데 이게 또 연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계획대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정부의 행동을 보니까 여기서 행동을 보니까 왠지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왜 그러면은 뭔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공매도가 딱 시행되고 막 혼란스러울 거에 대비해서 네. 뭔가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도 이제 그냥 공매도를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허가를 해주더라도 이걸 밑으로 낮추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조작을 하면서 시가 조작을 하면서 하는 공매도가 있거든요. 이거를 못하도록 뭔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그동안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안 됐는데 이제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뭐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게 또 뭐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뭐 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재개가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게 뭐 선거를 또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인식을 해서 여러 가지 대외적 이미지 이 포장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3월 16일까지는 어느 정도 공매도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재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되면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면서 좀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 중에 가장 큰 토픽 중에 하나가 공매도 관련 이슈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심이 있는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내용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는 모두 파란불, 삼형제 모두 파란불을 켜내고는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또 정부 정책은 어떻게 나올지 끝까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시장을 달궜던 단어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IPO입니다. 청약 증거금이 많을수록 많이 배정을 받는 방식이었는데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 공모 청약 제도가 바뀌었다고요? 네, 그렇죠.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예전에는
공모주를 배정받을 때 네. 사실 많이 못 받았어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예전에 어떤 상황이었으면은 비례 방식이었어요. 비례 방식. 네. 비례 방식이라서 뭐 몇십만 원, 1억 원을 넣어도 몇십만 원 못 받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청약 증거금에 비례해서 청약 증거금에서 하는 바로 딱 새로 바뀌는 균등 방식 요거로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어떤 상황이었으면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이 있어요. 뭐 이렇게 나 오늘 1억 원, 네, 1억 원 넣어서 1억 원. 청약 받았다 이러는데 이 부자 되겠지 하면서 청운에 부풀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니 이거 웬걸 계좌를 딱 보니까 몇십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맞아요. 이 뭐야 이러면서 왜 나는 1억이나 넣었는데 저는 엄두도 못 내겠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몇십만 원밖에 안 들어. 그럼 뭐 1,000만 원 넣으면은 뭐 몇만 원 주는 겁니까?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열받아서 상한가를 갖고 딱 청약 이거 이제 상장하고 나서 상한가 가고 뭐 따상도 가고 하는데 큰 돈을 못 벌어요. 그렇죠. 열받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하게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서 적용된 첫 번째 사례가 시엔투스 성진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근데 이게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데요. 네. 지금 뭐 상장한 이후로 좀 빠지긴 했지만 네. 어쨌든 이런 변경, 네, 제도적으로 변경 이후에. 변화가 네. 나온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원을 넣으면 뭐 예전에 빅히트는 2주 받았거든요. 2주인데 맞아요. 예. 빅히트가 지금 20만 원, 3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뭐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시엔투스 성진 같은 경우는 10주 청약금을 하면은 최소 뭐 4주씩 나눠준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비례 방식, 네. 비례 방식과 균등 방식, 뭐 지금 화면에 나오는 네, 거를 화면에 잘 나오고 있죠. 네. 혼합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비례 방식으로 해서 하는 거는 돈을 많이 넣으면은 부자들은 이걸 많이 받습니다. 근데 비례 방식으로 해서 20주를 받게 되고 최대함 하면은 32,000주가 최대예요. 최대하면 20주를 받게 되고 그걸 균등 방식으로 하면은 4주를 받게 돼서 총 24주를 네. 배정받는 그런 상황으로 됐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을 해주셨듯이 균등 방식과 비례 방식이라는 두 가지가 혼합된 것 같은데요. 이게 셈법이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네, 복잡해요. 네. 그래서 두 저처럼 가지 이렇게 수학이 힘든 사람들은 너무 어려워요.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예전에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 별로 배당을 못 받았잖아요. 이걸 배정을 못 받았는데 네. 이제는 거의 비슷하게 돼가지고 지금은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 또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이 받고 반대로 돈이 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배정을 예전보다는 별로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최대한도 32,000주 한 사람이 5억 원의 청약금을 넣거든요. 네. 근데 5억 원을 넣어도 이제는 과거에는 47주를 받는데 이제는 24주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약간 빈부격차를 맞추려는 그런 제도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돈만 많으면 뭐 10억 넣고 20억 넣고 하면 돈을 벌어들인다고. 맞아요. 뭐 아까 전에 5억을 넣으면 47주 받지만 이제는 24주. 반면에 돈이 별로 많이 안 넣어도 어느 정도 일정 할당량 이상은 배정받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자, 그래서 지금 공모청약을 진행한 솔루엠은 미래에셋대우, KB증권 등등의 5곳이 인수기관으로 참여를 하는데요. 가장 많은 공모주를 확보한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최소 청약 수량이 10주를 청약하면 5주를 줬어요. 하지만 가장 적은 공모주를 확보한 삼성증권에 10주를 청약하면 1주를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모주 인수 규모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약간 꼼수도 나옵니다. 꼼수. 꼼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은 가족들을 동원해가지고, 가족을 모두 동원해서. 뭐 이게 계좌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네. 여러 개로 해서 뭐 많이 받게 되는. 약간 가족들 정작 내 가족들은 관심 없는데 그냥 해가지고 강제로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네. 청약 주관사가 여럿일 경우에는 이 한 사람이 주관사별 계좌를 이용해서 복수 청약하는 이런 꼼수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모청약 제도가 바뀐 만큼 올해 들어서 또 IPO 시장에 최대로 꼽히는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인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카카오뱅크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는 사실상 카카오가 이제는
더 이상 뭐 메신저가 아니라 금융주로 변했다 이런 말도 맞아, 계속 그런 나오는데요. 말도 있잖아요. 네. 네,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가 그 최우선 첫 번째 1등 공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은행 시장을 지금 거의 장악을 하고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올해 좀 상장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주관사로 뭐 KB증권, 크레디트 스위스와 함께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상장 준비를 박차고 있는데, 이 하반기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카카오뱅크 관련주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예스24가 강세입니다, 최근에. 이게 왜 그러면은 예스24가 카카오 지분을 568만 주를 보유 중이라 해가지고요. 네. 꽤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예스24 관련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밖에 카카오뱅크 말고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네. 이거가 올해 계속 말이 많았는데 이게 주관사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KB증권으로 해가지고 완료가 됐기 때문에 향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크래프톤이 또 기대되는 게 배틀그라운드 네. 게임으로 상장을 할 가능성이 오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살펴보면 되고요.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 바른경제TV에 그 저번에 게스트로 나와주신 소영주 전문가님이 있었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IPO 또 장애주식 전문가라서 그분 영상도 좀 참고해 주시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IPO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셨던 IPO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공모 청약 제도가 변경이 됐는데요. 균등 방식과 비례 방식이 혼합된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씩 좀 짚어드렸는데요. 그리고 3가지 종목까지 최대어인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2가지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과 유한양행입니다. 먼저 한국전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은 도도도도님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덕분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관심 있는데 부탁드려요 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한국전력 오늘 23,700원에 시작해서 지금은 23,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기업.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기업. 일단 안전하다. 네. 네. 그 여자분들한테 뭐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오빠는 바로 홍석천 씨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남자를 공감이 좋아하시니까. 되네요. 네. 자, 그런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기업을 딱 하나 딱 꼽으라면은 네. 저는 한국전력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믿고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기업인데, 왜냐하면은 유일무이한 전기 전력 독점 공기업이죠. 예, 독점이 여기 중요한데 워렌 버핏도 독점 기업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점이면은 그냥 자기가 이제 절대 망할 일 없기 때문에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전기가 끊기면 모든 시민들이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없죠. 지금 우리 여러분들 보시는 이 방송 같은 경우도 전기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유튜브나 아니면 핸드폰, 뭐 노트북, 컴퓨터 다 전기로 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 전기를 공급하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다. 근데 전기가 왜 이 독점이냐면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민영화 시켜버리면은 사기업이 되면은 서로 전기값을 막 올리겠죠. 올리면은 전기값이 지금 쓰는 것보다 너무 비싸지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정말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기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뭐 적자 뭐 논란에서 흑자로 들어서기도 했지만 만약에 나중에 정부가 민영화 시킨다. 옛날 KT를 민영화 시켰거든요. 그런 것처럼 민영화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종목을 계속 갖고 있다, 장기 투자했으면은 민영화 되면 더 수익성이 더 좋아져요. 단기적으로.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정부 정책이 한국전력한테 압박을 넣으면서 너네 국민들의 복지 생활, 행복하게 살 권리를 위해서 전기값을 올리지 마라 계속 압박을 넣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올리고 싶어도 한국전력 사장이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립니다, 마음대로. 근데 만약에 민영화하면 확 올릴 수 있겠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그때 주가도 같이 상승할 수 있어요. 실적이 좋아지면서. 만약에 그때 매도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계속 갖고 있다가.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또 민간 기업 중에서 다른 후발주자가 따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겠죠. 그래서 그때 이미 전에 매도하면 되고요. 현재로서는 사실 뭐 민영화 사기업이 될
확률은 0%입니다. 제로고요. 자, 반면에 단점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성장성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맘대로 자기 맘대로 사장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내 상품 가격을 못 올려요. 그렇죠. 정부에서 막 올리지 말라고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이 성장성의 천장은 제한됐습니다. 천장이 막혀 있는데 여기는 막혀 있지만 어느 정도는 계속 꾸준하게 물가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꼭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 약간 채권형 기업이다. 그래서 주식을 안정적으로 모아 나가고 예금 적금 좋아하시고 채권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금 적금 채권보다 이게 더 낫습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현금 확보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금 적금 채권보다는 제가 봤을 땐 장기적으로 모아 나가면은 2배, 3배 이상은 수익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요금제 개편 이거 인상 말이 나오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익 정상화가 현실화되면서 목표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요금제를 개편하면서 전기값을 좀 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2021년에는. 그래서 영업이익이 3조 이상을 회복할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요. 안정적으로 S&P 같은 경우도 이번 신용도를 좀 AA로 유지를 했고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전반적으로 안정된 실적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진짜 극과 극이더라고요. 한국전력 왜 해? 왜 사?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당위성 테마나 아니면 성장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이 종목은 현금 비중 확보라던가 아니면은 진짜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종목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요. 이거 많이 내려가다가 코로나 찍고 다시 올랐다가 횡보하다가 최근에 이제 11월, 12월에 올랐다 다시 좀 조정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안정적인 걸 좋아하시면은 지금 모아 나가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네, 지금이 매수하면서 몰빵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모아 나가는 그런 분할 시점으로. 매수로. 네, 분할 매수가 좋고요. 이게 예전에 월봉을 좀 보시면요. 예전에 근데 이때는 올랐었어요. 2016년에는 63,000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 이후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23,000원대니까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먼 미래에는 가까이라고 말씀은 감히 못 드리겠습니다. 먼 미래는 6만 원대까지 다시 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로 만약에 민영화가 된다면 그때 매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채권형 기업이다라고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이 조금은 매수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멍이님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매일매일 잘 보고 있어요. 유한양행 봐주세요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유한양행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오늘은 66,900원에 시작해서 지금은 6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창업자를 보면 답이 나온다. 창업자를 보면 답이 나온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창업자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실적이든 차트보다 사실 이 창업자나 이 경영자를 제일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은 실적이 흑자가 나다가도 갑자기 적자로 돌아서고요. 또 차트가 예쁘게 그려지다가도 갑자기 그냥 돌발 횡령 이런 거 나오고 하면은 갑자기 상장 폐지되거나 거래 정지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창업자인데요. 굉장히 이 유한양행은 착한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유한양행의 창업자 유일한 님은 독립운동가로 생활을 하셨어요. 옛날 일제시대 때. 그러면서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하셨고요. 또 돌아가실 때 굉장히 뜻깊은데요. 이 돈이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유한양행 창업해가지고. 근데 그 손녀 유일링에게는 1만 달러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1만 달러면 돈 환산해보면 1,000만 원 정도거든요. 얼마 안 되죠. 이분이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딸에게는 5,000평 가량의 땅을 물려준다고 했는데 5,000평도 사실 그렇게 돈이 나가는 돈은 아니에요. 그리고 왜냐면 이 사람이 돈이 엄청 많으니까 몇 천억, 몇 조 원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돈은 주식으로 있는데 그 소유 주식 14만 주 이상을 전부 다 사회에 기부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게 주식을 물려줘야지. 땅은 얼마 5,000평이나 해봤자 요즘 땅 시골 땅 몇만 원 물론 비싼 거 몇십만 원도 하겠지만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몇 억밖에 안 해요. 몇 억 이상 안 하는데 근데 이거 몇 천억, 몇 조를 그냥 사회에 기부한 거니까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면은 그래서 또 직원들한테 또 한 가지 뜻깊은 게 직원들한테 지분을 많이 나눠줬어요. 왜냐면 직원들이 너가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 백앤커님이 지분을 있으면은 진짜 열심히 일하겠죠? 아, 나 야근도 열심히 하고 맨날 열심히 일하겠어. 막 주말에도 나오겠어.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분이 있으면 그 회사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주주총회도 참여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창업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게 뭐 예전에 독립결의문도 발표했고 사회적으로 좋고 요즘 ESG라는 게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ESG가 E가 환경인데 지배구조, 경영, 개편 이런 거가 필수 덕목이 됐어요. 이제는. 네. 그래서 수익성만 좋은 게 아니라 올바른 기업이 정부에서 지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정부 보조금도 많이 받고 정부에서 압박이 덜 들어오고 세금 면에서도 더 할인이 더 좋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성장을 뒤에서 정부가 백이 있는데 더 성장을 시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영자를 좀 보셔야 되고 유한양행의 뭐 상황을 좀 보시면요. 뭐 제약회사니까 여러 가지 좀 살펴보는데 신약 파이프라인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폐암 치료제 레이저 티닙이 요것도 시판 허가를 받아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들 상황들이 제약이 잘 되고 있고 유한양행은 뭐 신약 이런 개발도 그렇지만 바로 유한락스, 칫솔, 치약, 뭐 살충제, 표백제 그리고 비타민 B콤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거 꾸준히 팔려서 이걸로 안정적인 수익이 되고 최근에 뭐 코로나19도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코로나19 치료제도 만들고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뭐 퇴행성 디스크 이런 신약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한양행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월봉인데요. 야, 월봉은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오래된 기업이에요. 지금 1980년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제일 왼쪽이 1980년인데 네. 1981년부터 이렇게 올랐어요. 오. 40년 동안 대세 상승을 한 기업이다. 그러네요. 네. 예, 1981년에는 이게 288원이었는데 지금 6만 원대니까 뭐 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엄청나게 올랐다. 뭐 100배, 200배, 300배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단기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좀 보시면요. 단기로 보셔도 지금 계속 대세 상승기에서 약간 눌렸습니다. 약간. 요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BBIG가 눌리면서 네. 바이오주들과 함께 동반 하락을 한 거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월봉이나 일봉상에서 지금 최저 지지를 삼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저는 대세 상승 추세를 보고 유한양행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은 ESG에 적합한 기업입니다. 지금 주가 흐름도 보시면 40년 동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테마에 의해서 조금은 눌림이 나타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세 상승적인 측면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입춘이자 한국 수화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인사를 수화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